안녕하세요, 서학개미 동지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 하나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카이쿼리, 티커명은 SKYQ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아스팔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사업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모든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차세대 혁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한 꿈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첫째, 도대체 에너지랑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난다는 건지 그 혁신적인 비전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꿈은 좋은데 현실은 어떤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까봐야겠죠? 셋째,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전직 CEO는 주식을 파는데 JP모건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 엇갈린 신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분석해보고요. 넷째, 이런 소식에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스카이쿼리가 지금 기회와 위험 중 어디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스카이쿼리를 둘러싼 모든 기대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블록체인의 만남. 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RWA, 리얼월드 에셋. 우리말로는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땅속에 묻힌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대한 자산 있잖아요. 이걸 개인이 사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마치 피자 한 판을 수만 조각으로 나누듯이 아주 잘게 쪼개서 디지털 증표, 즉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단돈 몇만 원으로 거대한 유전의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스카이코리의 임시 CEO가 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주식을 새로 찍어내거나 이러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떨어지죠? 아니면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RWA 방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가진 에너지 자산 그 자체를 담보로 투자자들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주주 가치도 지키고 빚도 안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자금 조달 방식인 셈이죠.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스카이쿼리의 파트너사가 분석한 걸 보면 전 세계에 묻혀있는 에너지 자원의 단 10% 정도만 이렇게 토큰으로 만들어도 시장에 풀리는 돈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스카이쿼리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고 흥미진진한 비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투자는 현실이잖아요. 과연 이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가 이런 거대한 꿈을 뒷받침해줄 체력이 되는지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454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 회사의 원래 본업인 폐아스팔트 재활용 사업이 아주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이렇게 받쳐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봐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이 무려 554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어요. 더 심각한 건 작년 손실이 220만 달러였는데 1년 만에 적자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매출은 늘었는데 왜 손실은 더 커졌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그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꿈의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플랫폼 개발하고 사람 뽑고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SKYQ는 마이크로캡, 우리말로 하면 초소형주라는 겁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고작 2,250만 주고요. 이 중에서 대주주 물량 빼고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1,26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품절주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시장의 큰 손인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한쪽은 팔고 다른 한쪽은 사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작년 10월 20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이 회사의 전직 CEO이자 지금도 이사회 멤버로 있는 데이비드 실록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식 약 2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액수가 8만 8천 달러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회사를 이끌었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주식을 판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하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내부자는 주식을 파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이 회사 지분을 무려 9.5%나 주식수로는 22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직 CEO의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월스트리트 최고의 분석가들이 모인 JP모건의 판단이 맞을까요? 한쪽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한 베팅을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정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 그리고 내부자와 기관의 엇갈린 신호.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10월 24일. 정규장에서는 1.5% 하락으로 조용히 끝났어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시간외 거래에서 갑자기 주가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한때 0.7달러 근처까지 오르면서 무려 60%가 넘는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주가 폭등을 이끈 건 바로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이런 소셜미디어였습니다. 한 유저가 올린 글을 보면 이 회사 경영진 싹 바꾸는 구조조정 중이고 무엇보다 JP모건이 9.5%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뭔가 큰 게 온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고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쿼리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 그게 과연 뭘까요?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왼쪽은 스카이쿼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기존 사업 매출이 35%나 성장하고 있고 RWA라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 있고 JP모건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있잖아. 이게 이들의 주장이고요. 반면 오른쪽 부정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 들면 뭐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내부자는 팔고 있고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소형주 폭탄이야. 게다가 블록체인 규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정말 팽팽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카이쿼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제2의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재무적인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꿈만 쫓고 있는 고위험 벤처기업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만간 더 명확해질 겁니다.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2025년 연말까지 약속했던 토크나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스카이쿼리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